다시 시작하면 뭐 할까? 다시 시작해도 소설을 쓸 것 같아. 내 소개라는 게 뭐 평생 추리 소설을 써왔고, 나이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84살. 어린 시절은 우리가 이제 오남매였는데 전쟁이 나고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 피난지에서 어머니가 여섯째를 낳았어요. 그때 여섯째를 낳고 열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36이었어요. 3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이제 그 젖을 못 먹어갖고 배가 고파서 매일 하루 종일 울어대다가 조금 있다가 결국 굶어 죽었어요. 그때 그 전쟁, 그 6.25 전쟁 경험은 저한테 아주 참혹했어요. 부산까지 이제 피난을 내려왔는데 부산 부두에 그냥 수백만 명이 살겠다고 막 오글오글 대고 막 이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참혹했죠. 전라도 구례가 고향인데 그때는 그 버스 같은 게 없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는 20리 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어요. 버스가 없어가지고 뭐 아스팔트 된 길도 아니고 근데 시골길을 20리 길을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이런. 그때는 이제 실은 고무신이고 가방은 지금처럼 백팩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방은 들고 다니는 가방. 거기다 이제 그 공부하느라고 책 잔뜩 넣고 20리길을 걸어갔다가 20리길을 또 되돌아오고 이런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죠. 그 중학교는 그 마을에 있는 그 고등공민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고등학교를 갔었지. 그 농고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연세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그 정치외교학과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니게 됐지. 정외과 다니는 동안 뭐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자는 문제였어요. 집에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사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사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집에 애들을 가르쳐 준 거. 내내 아주 지긋지긋하게 졸업할 때까지 내 가정교사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졸업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풀리게 됐었지. 그렇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정치외교학과를 나오면 이제 그 정치나 외교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소설을 쓰고 싶더라고. 장래 뭘 할 것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소설가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소설을 쓰게 됐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 안목으로 이제 문학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그 한국일보에서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 소설을 모집했어요. 그때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최의정이를 이제
써가지고 이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손으로 200자 원고지다 썼어요. 200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신문사 한국일보 문화부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딱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200만 원이 그때 큰 돈이었어요. 화곡동에 서울 화곡동에 집을 한 채 사고 남은 돈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 원고를 갖다 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최우정이는 6.25 때 그 우리 한국 전쟁의 어떤 그 참혹함을 알린 작품이에요. 그걸 무대로 해서 쓴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또 드라마도 되고 해가지고 인기도 좋았죠. 그렇죠. 최우정이는 그렇게 이제 당선되고 연재되고 당선되면 이제 그것도 연재가 되거든요. 그 자매지가 이제 일간 스포츠야, 일간 스포츠. 일간 스포츠에서 또 나보고 소설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여명운동자를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명운동자는 제목이 말레이어로 여명운동자가 마여가 마타하리라는 국제 여관첩이 있어요. 마타하리. 마타하리의 이름의 그 뜻이 여명운동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 좋구나 가지고 거기서 그 제목을 내가 인용을 해가지고 여명운동자라는 소설을 이제 쓰게 됐지. 우리나라 현대사가 크게 나눠보면 이제 일제, 해방, 6.25, 일본 제국주의,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나죠. 우리나라 현대사인데, 그걸 관통하는 작품이 없더라고. 역사적인 그 질곡의 그 역사, 현대사인데. 그래서 그걸 관통하는 소설을 한번 쓰려고 쓴 게 이제 여명운동자였어요. 그게 쓰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10권이나 됐어요. 10권. 그때 일간 스포츠인가 그 연재했는데 6년인가 연재했어요. 6년 연재. 그게 아무튼 인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때 그 장기영 사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소설을 하나 더 연재해 달라고 그래. 아니 지금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연재합니까? 그러니까 가명으로 연재하라. 가명으로. 그래서 한 신문에 소설을 2개를 연재하게 됐어요. 다 제5열이라는 작품인데 그거 할 때는 다른 이름 가명으로 썼어요. 가명으로. 추정이라고 가명으로 써가지고. 그 당시 연재 소설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신문 소설 사상에 한 신문에 소설 2개를 연재한 예가 없었어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를 본명으로 연재하면서 추정이라는 이름으로 제5열이라는 작품을 연재했어요. 그 2개를. 소설 2개를 연재하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당시에는 주간지가 많았어요. 주간지에서 또 소설을 연재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연재한 게 8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소설 8개를 연재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토하더라고. 토해. 그때 일간 스포츠에 소설 하나 연재하고 있었는데, 여배우동자를 연재하고 있는데, 그때 연재 소설을 그때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에이, 한 번 빼먹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지리산 등산을 갔어요. 지리산 종주 등산 갔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산장에서 쉴 때, 걱정이 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같이 간 사람들한테 동전을 전부 달라 그랬어. 동전을 걷어가지고 거기선 산장에서 보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동전으로 공중전화로 사무실 아가씨한테 전화했어. 내가 지금부터 부를 테니까 그거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소설 한 해분 연재를 또 공중전에다 동전 집어넣으면서 불러줬어. 저 아가씨가 그걸 한밤중에 받아가고 막 받아 적은 거야. 그런 경험도 있고. 한 번은 제5열이라는 작품인데, 건정한 사람들이 찾아왔어.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청와대에서 왔다는 거야. 웬일로 그러냐니까.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싶다고. 근데 그 제5열이라는 작품에 그 암살이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면에 대해서 아마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아이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상상해서 쓴 거라고 이제 돌려보냈죠. 제 성격의 단점이 중요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 살다가 부산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언덕에서 보니까 바닷가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참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날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돈 가지고 와갖고 계약했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사이비치 아파트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 2층에 이제 2층에 한쪽 구석을 빌려가지고 거기서다가 이제 책방을 열었어요. 조그만 책방을. 책방 이름이 도스토옙스키 집이라고요. 근데 책방이 장사가 안 됐어요. 누가 책을 사러 오겠어요? 이름도 이상한데,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결국 문 닫았고, 또 하나는 뭐였지? 그때 이제 개간 추리문학이라고 이제 의욕이 넘쳐가지고 추리문학을 개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되는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상당히 두껍게 잘 냈어요. 근데 의욕이 넘쳐서 했는데 운영이 안 됐어요. 책이 많이 팔리고 막 내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10호까지 내고 간뒀어요. 그리고 추리소설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추리 분야가 어떻게 보면 좀 홀대를 받았었거든. 어떤 순수 문학 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분야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계속 쭉 써오다 보니까 그 추리 문학에 대한 애정이 이게 건물 쪽으로 또 옮겼어. 건물을 지어가지고
추리문학관이라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 건물 안에다가 그 추리 관계 그 자료들을 전부 모으고 이렇게 했지. 그게 뭐 작은 공부가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내 온몸을 바쳐서 그냥 여기에 몰입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횟수로 벌써 한 33년 이렇게 됐네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게 최초의 문학관이에요. 우리나라 제1호 문학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창작 교실을 열어가지고 창작의 뜻을 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선생은 이제 돌아가면서 작가들이 와가지고 창작 교실을 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없고 또 추리 문학의 밤 같은 거 행사도 하고 어디서 뭐 영감 얻고 이런 건 없죠. 일단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를 많이 해야 이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중심을 잡게 되죠. 독서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안목을 기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 나름대로 소재를 찾아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글 쓰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글 쓰는 건. 글 쓰는 건 어려운데 독자가 공감해야 하고 그런데 그 공감을 찾는다는 게 힘들죠. 지금도 원고를 쓰고 싶어요. 이 나이에도. 새 소설 계속 쓰고 싶고 사람들의 소위 그 마음속의 근본은 추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여자는 왜 항상 빨간 옷을 입고 다닐까? 저 집은 60평 아파트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게 추리예요. 사람 누구나 추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이제 추리가 되는 거예요. 추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추리 문학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추리 소설이 되는 거죠. 추리 소설. 추리 소설이 되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범인이 누군가 그걸 이제 추리를 해 나가는 거지. 추리를 해 나가지고 이제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거. 그게 추리 문학이죠. 추리 소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품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커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시시하게 쓰면은 실망이 큰 거죠. 그러니까 추리소설은 다 좋아하는데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시독지 못한 작품이 쓰면은 추리소설을 깎아내리는 거죠. 에이, 이게 또 소설이라고. 잘 써요, 잘 써요. 잘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한 편의 소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모든 지적인 자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편의 추리소설인데도, 이거 상당히 아주 깊이 있고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써야 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추리소설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추리로 재미로 추리소설은 재미로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안 되죠. 그것도 문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 자살이 다 들어가야 해요. 오히려 일반 소설보다도 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신문에서 연재소설이 싹 없었어. 약속이라는 뜻이. 왜냐하면 신문사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 같아. 글을 쓰는 건 장래 보장이 안 돼요. 우리나라 장래 보장이 안 돼. 그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 뭐 퇴직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글 쓰는 사람은 그런 게 없지. 없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판사에서 인세를 받지 않냐. 책이 잘 나갈 때 이야기지. 글 써서 먹고 산다는 게 힘들어. 요새 누가 책도 안 팔리고, 소설도 아니고, 소설 쓰라고 권하기가 그래요, 사실은. 생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뭐 하러. 그걸 각오하고, 그 외로움, 고난, 그걸 다 감수할 각오가 있으면 이제 소설 쓰. 이제 도전할 가치는 있어요, 도전. 단편보다는 큰 대작 같은 거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인해가지고 한번 10년이고 이렇게 막 딱 각오하고 달라붙으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작가가 글 쓴다고 하면 이미 모든 걸 각오한 상태가 되거든요. 뭐 시대가 어렵건 뭐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래야 작가한테는 더 좋아요. 시대가 잘 굴러가고 뭐 행복하기만 하면 그 소용없죠. 또 더 오히려 시대가 어렵고 또 역경이 있고 뭐 이래야 작가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참 많이 읽어야 하고 작가가 되어서 책을 첫째 독서량이 어마무시해야 해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써봐야 해요. 근데 역경이 뭐냐면 써봐야 발표도 안 되고 각광도 못 받고 이러면 안 쓰게 되지. 근데 거기서 좌절하면 안 돼. 팔리지도 않든 뭐 하든 일단 각오해서 내가 여기 인생을 여기다 바치기로 결심한 이상은 뭐가 어떻게 되든 계속 매달려요. 좌절해가지고 그냥 붓을 꽂고 돌아서면 뭐 안 되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얼마나 글 쓴다는 게 고독한 작업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글은 대신 써줄 수 없고. 글은 오직 자기 혼자 고독한 가운데 자기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이왕 각오를 했으면 뭐가 어떻게 되든
앉아서 끌어안고 그냥 같이 뒹굴어야죠. 미우나 공우나 부부가 둘이 사는 것처럼 작품도 미우나 고우나 이왕 글 쓰겠다고 나선 이상은 끌어안고 같이 살아야 해. 내 자신이 결코 만족할 수는 없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죠? 신통치 않은 작품 몇 편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썩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뭐 할까? 다시 시작해도 소설을 쓸 것 같아. 소설을 쓸 것 같은데, 좀 더, 좀 더 좋은 소설, 좀 더 나은 소설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